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흘째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사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은 어제보다 오늘 더 덥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7.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주와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울진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32도, 경주와 영덕 34도, 포항이 3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최대 수건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영일만 대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고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막판 쟁점은 무엇인지 이규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포항시 북구 연암동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볼 때는 몰랐는데 성사가 안 되면 뭐 저 추경호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로부터 2달쯤 지난 6월 어느 날 이번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포항시 남구 동해면을 직접 찾아 영일만 대교 건설에 한 번 더 힘을 보탰습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친매로 나오는 건 여기서 저기까지 친매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곳이 북구 흥해읍, 이준석 대표가 방문한 곳이 남구 동해면인데 이 두 곳이 바로 영일만 대교 해상교량 9km의 양쪽 끝단입니다. 영일만 대교는 해상교량 9km와 육상 구간 9km, 총 길이 18km로 동해고속도로 포항 영덕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영일만 대교는 절반은 해저 터널, 나머지는 해상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등장한 조감도는 전 구간이 교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저 터널로 지을 경우 총 사업비는 3조 7천억 원, 교량으로 대체하면 약 2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은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방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해상 교량이 붕괴되면 군함과 잠수함의 통행이 어려워져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방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지난달 15일 포항시장이 해군 참모총장을 만났고 오는 4일에도 지역 정치권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만나 해결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체 교량이 파괴된다는 가정은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 저희들 그래서 사장교가 2군데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장교를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 포항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다면 예산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포항에는 영일만 대교를 비롯해서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원희룡 장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국방부와 협의에 실패하더라도 5천억과 철관공단을 통과한 뒤 해상 교량을 3.3km로 줄여 교량을 건설하는 차선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원안대로 해상 교량 9km를 건설해야 영일만 대교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차선책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은 10여 년을 기다려온 지역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영일만 대교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06년 준설토 투기가 마무리된 포항 구룡포항 내 투기장을
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 재개발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포항시 구룡포읍 병포리,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일원 3만 9천여 제곱미터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 시공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8일까지 해수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룡포항은 다양한 지역 축제와 과메기, 대게 등 풍부한 먹거리로 관광객의 발길이 늘고 있지만 숙박시설이나 공원,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7월 대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5%, 경북은 7.4%를 기록했는데요. 경북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느끼기에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작년보다도 2배 이상 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올랐다 해도 크게 못 느꼈는데 확실히 올해는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2배 정도 오른 것 같고 보통 1.5배는 다 오른 것 같아요.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경북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7.4% 상승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5월 7.4% 상승 이후 24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대구의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 7월과 비교해 6.5% 올랐습니다. 금융위기인 지난 2008년 7월 6.2% 상승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대구 8.2%, 경북 8.8% 올랐습니다. 값이 오르기는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공업제품과 공공요금, 신선 채소류, 서비스에서 한결같습니다. 특히 석유료는 대구 34.2%, 경북 38.1% 올랐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도 대구 15.8%, 경북 16.1% 올랐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폭염과 장마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대구와 경북 모두 8%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특히 오이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외식비 역시 식자재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대구 8.7%, 경북 8.4% 올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기 불황 진입에 대한 우려로 수요 감소가 나타나면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전히 고유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물가 안정세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고 국제 원자재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연일 허리띠를 졸라매보지만 물가는 떨어질 기미는커녕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기세로 오르며 서민 경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미세먼지나 호우, 폭염 등에 대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밀폐형 부스에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 CCTV 등을 갖춘 재난 대비 안심 공간을 연내 시범 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심 공간이 설치되면 학생들이 등하교 때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의 미세먼지와 폭우, 폭염 등에 따른 기상특보 발령일은 평균 180.5일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83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도 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공항 건립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83명이 서명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군공항은 기부대 양효로 진행하되 부족한 예산을 국비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항이 옮기고 남은 터의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국제 규모의 관광 상업시설과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중앙부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면서 공항 건립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대식 국회의원 질문에 진행된다면 적극 협력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LH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참여를 적극으로 추진할 수 있겠냐라고 질의를 했더니만 또 그것도 공공기관을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 국무부가 미군 부대 이전을 위한 협상 권한을 주한미군사령부로 넘겼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부대 이전에 관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한 그 주한미군 위임 절차가 어떻게 돼 가느냐.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언제쯤 되겠느냐. 빠르면 8월 중으로 되겠다. 이렇게 답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경북 지역 대표 공약이기도 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대구시는 중앙부처도 적극적인 만큼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하면 오는 2030년 신공항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자부 포스코 기술나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는 건설과 에너지, 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5개사가 참여해 환경과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등 5개 분야에서 561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나눔 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25개 대기업, 공기업 등이 기술 제공 기관으로 참여해 1,154개 중소기업에 2,577건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50경기만을 남겨둔 시점에 허삼영 감독의 자진 사퇴라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7할대 성적을 거둬도 가을 야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성적 부진에 따른 감독 하차는 40년 역사의 삼성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2019년 가을 모두를 놀라게 했던 허삼영 전력분석팀장의 삼성 라이온즈 감독 선임. 감독 취임 자리에서 허 감독은 담담하게 앞으로 보여줄 야구의 길을 밝혔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이 타자한테는 번트가 중요한 건지, 이 타자한테는 뭐 히팅이 강공이 중요한 건지, 이 투수의 교체 시기는 언제인지 그런 걸 조금 데이터 여중을 하고. 데이터를 기반에 둔 야구와 함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듯했지만 부임 첫 해 8위로 마친 허삼영호. 지난 시즌 정규 시즌 2위 KT와 함께 승률 공동 선두를 기록하며 삼성을 새 야구장의 첫 가을 야구까지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위 결정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내리당한 3연패가 아쉬웠던 삼성. 미안함은 올 시즌 저희 삼성 라이온즈를 사랑해 주신 모든 팬들께 끝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시작한 2022 시즌. 시즌 초반부터 전력 공백이 이어졌지만 본인만의 색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시작합니다. 계약 마지막이라 해서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거기에만 집중할 뿐이지 뭐 계약 3년 마지막 때라서 뭐 무리수를 두고 기존의 운영에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름부터 급격하게 무너진 팀은 결국 창단 최다 연패 기록을 새로 썼고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도 반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허삼영 감독의 자진 사퇴. 퓨처스팀을 이끌었던 박진만 감독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르지만 팀의 많은 아쉬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변화가 달라진 팀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포항시는 소극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부문 민원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인허가 민원 점검반을 구성해 남북구청 산업과와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서면 점검과 현장 확인을 벌입니다. 사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은 어제보다 오늘 더 덥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7.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주와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울진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32도, 경주와 영덕 34도, 포항이 3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